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를 진격하는데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경로에서 8명의 장군들을 해임 철칙시키고 부대를 더 강화하고 최후 진격을 명령했다는 소식도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푸틴이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마 마지막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생화학무기 사용 전에 미국이 마치도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 실험을 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여론전을 펴면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그런 우려가 영국과 나토,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간인들도 무차별 폭격도 모자라 이제는 생화학무기까지 사용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려는 푸틴. 왜냐하면 이미 전쟁은 시작됐기 때문에 또 푸틴 대통령이 푸틴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아니면 빠르면 2, 3일이라도 러시아 군대의 기갑사단이 물밀듯이 공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이 그대로 무너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복할 줄로, 아니면 해외로 망명할 줄로 알았지만 푸틴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던 것입니다. 망명정부를 수립해서 해외 나와서 지휘하라는 이 미국의 요청도 거부하고 자기 국민들과 함께, 즉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수도 키우에 남아서 결사항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절대로 러시아군에게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휘 아래 똘똘 뭉쳐서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군의 진격을 결사항전하면서 몸으로 막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 하나를 점령하는데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자 푸틴은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나섰습니다. 폭격당한 마리우폴 시내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민간 지역들, 아파트와 마을이 무차별하게 파괴된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산부인과 병원과 어린 아동 병원까지도 무차별 폭격하고 이 러시아군의 만행을 여러분들도 아마 직접 보았을 겁니다. 여기 마리우폴은 이미 포위가 당해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34명이나 되는 무고한 이 마리우폴 시민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아마 함락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에서 고사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포위로 말미암아 무차별적인 포격과 폭격으로 말미암아 고사 직전에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러시아군의, 특히 푸틴의 만행에 격분하여 우크라이나를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로 떠나려고 했던 것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유튜브 방송으로 반드시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직접 참전은 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참전했던 이근전 대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정부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도 지금 이 정부가 너무 하지 않나. 왜냐하면 갔다 온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사도 알 길 없이 지금 그래도 그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당하고 있는, 또 무차별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이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주민들을 돕겠다고 들어간 이 애국적 헌신을 지하하고 지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돌아오기도 전에 언론 뉴스에 통해서 이 형사고발을 했다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부가 이군 전 대위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러 들어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의 침공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국제사회와 미국 주도하에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저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격을 높이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우러 간 이 지원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이민군 부대에 단연간 약 10여 년간 특수훈련을 받은 탈북민들 중에서 자원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직접 가려고 했지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6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가서 러시아 이 침공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하고 자원봉사단이라도, 즉 한국의 유엔 봉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유엔 봉사단은 이런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한국 유엔 봉사단입니다. 이 한국 유엔 봉사단의 우크라이나 난민지원센터가 지금 새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그 기구는 한국 유엔 봉사단이라는 이 재단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이 사단법인에 제가 요청을 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지원센터를 시설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후원금을 받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한 이런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시 우크라이나 참전을 못하더라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바로 약 한 1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자원봉사로 가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제가 상황을 보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군의 강력한 이 초토화 작전에 지금 고사 위기에 정말 키우도 지금 언제 함당될지 모르는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군대와는 상관이 없는 많은 일반 주민들이 무참하게 지금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인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아파트를 폭격하고 병원을 폭격하는 것은 이것은 가혹한 학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키예브를 점령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결사항전에서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 죽이지 않고서는 키이우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항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무기도 그렇고 또 병사들도 그렇고 위에 이 항공은 모두 러시아군에 제압당한 상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 이 소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항공구역으로 즉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나토 유럽 국가들은 소방 국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러시아 군용기들이 전투기들이나 폭격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족추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나토나 미국이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전쟁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제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을 때 이 쿠웨이트 국경으로부터 이라크 국경 수백 킬로까지의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이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자비하게 격추시키는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은 계속해서 해주겠지만 3차 대전 확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3차 대전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푸틴이 미국이나 나토를 우습게 알고 지금 계속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폭격을 무자비한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그냥 여론만 환기시키고 말로만 항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을 잃은 즉 광인적인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로만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그만둘 푸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지만 푸틴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 민간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푸틴은 그 전쟁 범죄자로서의 오명을 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쟁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푸틴이 이제는 이판사판에 걸렸기 때문에 바이든이나 이 나토 연합국이 아무리 북대서양 조약국에 참가해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대통령들이 아무리 푸틴에게 휴전을 하라고 압박을 가해도 귀뚜그러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토나 미국을 바로 종이 호랑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참가국들의 이 3차 대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고시몰인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 지원 아니라 군 병력까지도 지원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 나토와 미국, 급기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자 폴란드에 3천여 명의 특수부대 그리고 이 독일에 5천여 명의 특수부대를 또다시 파견해서 마치 더 전쟁을 일어나게 되면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되면 바로 개입할 듯한 그런 입장을 보였던 미국과 나토. 그러나 이제는 푸틴이 그들의 수를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국제적으로도 금지된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채비까지 하고 있고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나토와 미국을 협박하고 나서고 있는데 그 협박에 고스란히 나토와 미국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은 나토나 미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인 것입니다.